제41화 복마전의 성가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41화 복마전의 성가장. 현재 청해성 선영의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이 저작거리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었다. 하나는 구마문이 성가장과 큰 싸움을 위해 신강성 변방에서 이곳 청해성 선영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파에서 고명한 위치에 있는 구파일방 중 곤륜파의 여러 토관이 성가장에 투입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이곳 선영은 이제 폭풍의 전야와도 같았으니. 그리고 사자철문은 고요했다. 분명히 철사자 곽향이 2달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만 성문의 명령으로 대내외 철사자 곽향이 완치되었다는 사실을 숨기라 했다. 성문에게 있어서 구마문의 의도가 분명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곽향이 치유되었다는 소문이 돌면 적을 숨게 만드는 타초경사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선영의 겨울에는 자주 눈이 내렸는데 지금 자신을 향해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지난 밤 술시부터 내린 눈은 여전히 하늘에서 내렸으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지금은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렸으며 쉬이, 쉬쉬쉬, 수수, 쉬쉬쉬슈. 밤하늘의 바람과 눈보라를 가르는 파공음이 들리고 있었다. 꼭 병장기가 공기를 가르며 쇄도하는 소리와도 같았다. 하지만 이는 병장기의 소리가 아니었다. 다만 공기 찢어지는 소리였고, 쉬이, 쉬쉬쉬, 수수, 쉬쉬쉬슈. 휘리라 휘리라 휘리라, 척. 타타타타, 탁탁탁. 하늘은 비록 어두운 밤이었지만 세상은 오랜 시간 내린 한방눈으로 온통 하얀색의 세상이었다. 하늘에서 신비로운 하얀색 무복을 입은 청년이 떨어져 내렸고, 그는 매우 급한 용무인지 지면을 달려나갔는데 그의 신법을 보라. 바로 곤륜파의 공중에서는 울령대구식이었으며 지면에 떨어져 내렸을 때는 비룡축전의 보법이 아닌가. 그는 무엇이 그리 급한지 숨 한숨 쉬는 시간에 이미 30여 장을 달려나갔으니, 하지만 그는 이후에 지면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버렸다. 스르륵 콩. 이츠. 그는 넘어지며 약간의 신음을 내었는데 쉬쉬쉬슈, 쉬쉬쉬슈. 넘어져 있었던 흰색 무복이는 무언가 자신에게 쇄도하는 것을 직감했는지 휘투투투투, 휘리리리리, 척. 누워있었던 곤륜파의 제자로 예상되는 인물은 좌우로 날아드는 무언가를 피해내며 경력을 일으켜 자리에서 박차고 날아서 지면에 내려섰다. 그가 쓰러졌던 자리에 팍팍팍팍팍팍. 날카로운 고루비가 여러 개 꽂혀 있었다. 고루비라니. 전설의 고루비, 아니, 현재 성문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 고루비를 도저히 알 수 있는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약 3000년 전에 이 땅에 고루교라는 고대 이종 사교가 있었는데, 어찌 보면 유성문과 많은 연관이 있었던 사입이 종교 조직이지 않은가. 유성문의 숨겨진 정체는 이대 밀문주요. 일대 밀문주인 밀천대군이 과거 이 고루교를 완전히 이지러지게 하였으니 말이다. 아무튼 지금 고루비는 매우 날카로운 빗으로 이것의 칼날은 만년 한철과 비교되는 철강으로 만들어졌으니, 이 고루비는 비록 소도였지만 금강석을 쪼갤 만한 단단함과 강직도가 있었다. 당대 고루천존이라는 인물이 이 고루비를 동문 병기로 가지고 있었으나 그가 죽은 이후로 이 고루비는 이 땅에 사라져 어떠한 문헌에도 찾기란 요원하였으니, 그런데 이 땅에 사라진 그 고루교의 고루비란 말인가. 이런 백색무복의 곤륜파 문화로 보인 젊은 곤륜파 문화들은 전통적으로 도인인 것을, 지금의 무인은 백색무복을 입은 고로 속가로 보였으니 그의 허벅지에 고루비가 꽂혔는데 그곳의 자리는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무래도 그는 불의의 일격으로 당한 것 같았다. 낭패다. 이래서는 성가장에 가기도 전에 이곳에서 뼈를 묻을 것 같은데. 하지만 어서 구마문의 준동을 날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가장뿐 아니라 골륜파? 아니, 구파일방 그리고 강호 무림의 정파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금 신당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더란 말인가? 아, 도대체 구마문의 준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마교에 무슨 일이 있기로써니 단독으로 절대 활동하지 않는 사천마가의 준동이라니. 그리고 이자는 추측하건대 골륜파의 무공을 능수능란하게 펼치며 성가장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성가장의 사람이란 말인가? 힐릴릴리 척. 한 인물이 신출귀몰하게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다. 그는 흑색 무복의 해골 탈을 쓰고 있는 인물이었으니 아무래도 이 주인공이 골륜파 속가에게 고루비를 선물한 것으로 보였다. 허허허허. 나 공포천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애송아, 너는 내게 석가세존의 제천대성과도 같은 녀석이구나. 감히 나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할 신세라는 것이지. 허허허허. 해골 탈을 쓴 인물은 매우 음흉하게 웃었으며 그대의 말로 그대의 벼로가 공포천왕인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나를 쫓아온 것이오? 비싼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나를 쫓은 것이오? 그리고 나의 허벅지에 구멍을 내었으니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하겠소이다. 허허, 이 맹랑한 녀석을 봤나? 남의 집 구경을 하였으면 당연히 목숨으로 그 값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내 녀석은 고작 허벅지에 나의 고루비 하나를 박은 것 가지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냐. 해골 탈을 쓴 공포천왕의 두 눈에서 강력한 혈광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어느 틈에 내린 눈이 노가 김이 되어 하늘로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으니 아무래도 공포천왕이란 자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모습이었다. 마인인가? 대부분 마인들은 그들이 연공한 마공으로 성정이 폭급하고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에 참을 수 없는 조급한 인물들이 다수였다. 지금 공포천왕도 이러한 모습이었으며 좋소. 그대는 왜 나를 따라온 것이오? 허허, 이런 거짓말싸개 같은 녀석을 봤나? 내 녀석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내 녀석을 쫓아온 이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냐? 녀석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지금 나와 같이 가야겠다. 녀석아, 더 맞고 가겠느냐? 아니면 순순히 따르겠느냐? 무슨 말이오? 나는 오늘 안에 내 본문으로 복귀해야 하오. 그러니 그대를 따를 이유는 정말 없구려. 허허, 녀석 관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내 녀석이 나 공포천왕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쉰소리 마시오. 한번 실력이 나와 꺼내보시오. 이런 구시대 유물 같은 물건으로 위협하지 마시고. 해골바가지 비수라니. 녀석아, 구관이 명관이다. 이거나 처먹어라. 공어격세. 적수공권의 고수인가? 퍼퍼퍼퍼퍼 퍽퍽퍼퍼퍼퍼퍽. 흑의 무복을 입은 해골탈 인물은 흑의 무복 위에 피풍이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 피풍이는 우레와 같은 음성과 함께 심하게 요동하며 펄럭이고 있었다. 그리고 퍽퍽. 슈슈슈슈슈슈슈. 휙킥 휙킥 휙킥. 슈르륵펑. 공포천왕의 건기는 눈밭을 헤치며 쌓인 눈을 헤쳤고 상대를 강타하기 위해 쇄도했으며 젊은 부인은 이에 맞서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으나 보법을 갈지자로 밟아나갔다. 팍팍팍팍 파바박. 휙킥 휙킥. 어한 초박, 능한 거치, 수익앙타. 태청신권이었다. 허허, 각 도관의 정통 문화라도 이상승 무공을 가진 이는 극히 드문 것이었는데 지금 속가로 보이는 제자가 태청신권이라니. 하지만 지금 속가로 보이는 이는 정말 절정의 태청신권이었다. 그는 하늘에서 날리는 눈꽃송이와 너무도 잘 어울리는 동작으로 공간을 날았고 마치 봄날에 밭에 피어난 여러 꽃을 찾아 날아다니는 나비와도 같았다.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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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 휙 척. 이런,
휙. 휘릴리 휘. 우당탕 우당탕당탕 철퍼덕. 휙. 척. 공포천왕은 상대의 권세에 매우 부드럽게 피해냈는데 허허 이자의 장대한 신형으로 이 같은 유연함이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으나 급기야 상대의 발차기에 금낫으로 발을 낚아챈 후에 뿌리치듯 휙 던져버렸고 골륜파의 속가는 20여 장 떨어진 눈밭에 구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눈밭에 누워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퉁겨져 일어나 섰고 하하하하. 고르천 강치. 출. 회. 수. 강. 허허 고루천강지라니 정말 공포천왕은 3000년 전에 활동한 고루천존의 후인이라도 된단 말인가. 완전하게 멸절된 고루교의 절기가 공포천왕의 손에서 재현되고 있었으니 실로 경악할 일이었다. 허허허허. 녀석, 그렇게 눈밭에서 토끼처럼 뛰어다니는 꼴이라니, 녀석아. 토끼몰이의 백미는 바로 눈밭에서 쫓는 것이다. 토끼는 눈밭에서는 신속하게 뛰어다닐 수 없으니 말이다. 허허허허. 공포천왕의 해골털 눈 주위에 혈관과 멸시찬 눈빛이 번쩍하였으며 지금 그의 고루천강지는 골륜파 속가제자의 보보를 괴롭혔고 이에 속가제자는 신속하게 눈밭을 날아다녔다. 허허허허. 재롱은 거기까지다. 감히 본규의 태업을 방해하는 녀석들은 피까지 말리는 것이 본규의 대강령이니 이제 누워라. 혈아 멸치. 팍팍팍 팍. 공포천왕의 열 손가락에서 붉은색 강선이 쏘아져 나갔고 이는 와성강으로 마치 편법을 전개하는 모습처럼 골륜의 속가제자를 덮쳤으며 또한 그의 두 허벅지를 찢어나갔다. 스스스스스스스 추추추추추추추. 아, 어쩌란 말인가. 속가제자는 두 다리가 잘렸으니 싹두. 휙휙 휘리리리 턱. 철퍼덕 대굴대굴. 대구르르. 하얀색 눈밭에 붉은색 피가 쫙 하고 뿌려졌다. 속가제자의 잘린 두 다리는 바둥거렸으며 두 다리를 흔들 때마다 피가 지면 눈밭에 뿌려졌다. 허허허허. 언제나 바닥에 뿌려지는 피는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들지. 바로 이 맛이야. 하지만 너무 많이 피를 흘리면 녀석이 죽을 것이니 안 되지. 너를 이곳까지 쫓아오는 수고를 허무하게 날릴 수는 없다. 휙휙. 팍팍팍 파바박. 공포천왕은 가벼운 지풍을 날렸고 쓰러져 고통에 신음하고 발버둥질하는 골륜파의 속가제자의 혈도를 두드렸다. 아마도 피가 더 나오지 않도록 지혈을 하는 것 같았다. 뽀드득 뽀드득. 공포천왕이란 자는 천천히 걸어가 골륜의 속가제자에게 다가갔으며 그는 그 앞에 멈춘 후에 속가제자를 보며 강력한 혈광을 두 눈에서 뿜어내며 말한다. 녀석아, 너는 오늘 정말 운이 좋은 줄 알아라. 내가 너를 쫓았으니 말이다. 만약에 우리 4대 천왕 중에 다른 천왕들이 나섰다면 너는 그야말로 두 다리뿐 아니라 사지가 절단되되 더 많은 고통을 수반하여 절도 직전까지 갔을 것이다. 우선 나의 지품은 고통도 많이 덜어졌으니 나에게 큰 고마움을 가지도록 해라. 고통 중에 신음하는 골륜파의 속가는 얼굴에 극한 고통의 표정이 가득했다. 아,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성가장에 가서 구마문의 일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교회에 대해 전해야 하는데 여기서 사명을 완수할 수 없었으니. 속가제자는 모든 희망을 버렸다. 그리고 그는 역혈패맥을 전개하였으며 그의 신체는 순식간에 기하급수로 불어났다. 팍팍. 에이, 제기랄 녀석을 봤나? 힉. 팍팍팍. 꽝. 골륜파의 속가로 보였던 인물은 자결을 선택하였다. 물론 그는 자신의 자폭으로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려는 수였던 것 같았지만
그의 희망은 자기를 희생하였으나 죽을 때조차 이룰 수 없었다. 히리 척 해골탈을 쓴 공포천왕은 호련하게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고 그의 흑색 무복에 약간의 피가 튀어 자국이 남게 되었다. 그는 지면에 붉게 물들인 속가제자의 죽은 자네를 보며 제기랄 새끼, 감히 전왕인 내게 저승의 길동무를 삼으려 하다니. 그랬단 말이지. 내 녀석이 골륜파의 무공을 아주 능숙하게 펼치더구나. 어차피 지금 본규의 태업을 막으려는 녀석은 너희 골륜이니. 급천열마교의 태업을 막겠다. 우리가 300년간 어두운 곳에서 생활했던 것은 고대 유물들을 발견하기 전까지 참았다. 하지만 우리는 칭기즈칸의 무덤을 발견하여 그곳에서 고대의 유물들을 취할 수 있었지. 그리고 또다시 50여 년이 흘러 대계를 준비했구나. 너희 중원의 무림과 세상이요. 혈마의 500여 년 저주를 맞이할 때가 되었구나. 하하하하. 허허, 혈마의 저주라니. 드디어 극천열마교의 등장이란 말인가. 과거 성문이 골륜파 영봉관에서 나와 처음으로 영봉관 관주를 통한 마문밀기를 사용하던 조직, 그 극천열마교 말이다. 공포천왕은 한방눈이 바람과 함께 장렬할 때쯤 하늘을 향해 앙청광소하였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